네, 2025년 1월도 이제 일주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뭐 이번 주 휴장이기는 하지만 또 미국장이 열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도 있네요. 그렇죠, 이사님? 네.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30일까지 휴장이고 이제 미국은 열리는데 이제 1월 27일은 중국의 1월 국가통계국 종합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1월 28일은 미국의 12월 내구재 주문 지수가 나오고 미국 1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1월 29일은 이제 FOMC가 열리게 되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ASML, 퀄컴 같은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 30일은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하고 미국의 4분기 GDP가 나오고요. 애플, 아마존, 인텔이 각각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1월 31일은 이제 한국 증시가 그날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금요일. 되고, 네. 일본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또 미국에선 12월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공개되고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중에서는 어떤 걸 지금 제일 주목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OMC죠, 당연히.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할 거는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멘트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뒤따라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하니까 이 어쨌든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중요한 게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다 줄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휴장이라서 바로 영향은 안 받겠지만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뭐 주로 여기 이제 테슬라라든가 애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또 AI랑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주목하시고 한국은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 날 드디어 확정 실적 이제 사업 실적을 다 공개를 해요. 저번에 발표한 건 이제 숫자만 공개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또 왜 이렇게 엔비디아의 공급을 못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네, 음력으로도 네. 지금 해가 바뀌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마 준비하고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어쨌든 휴장이거든요. 긴 연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 날 변동성 클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못한 거를 그냥 한 번에 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열리니까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진짜 글로벌 경제네요. 그야말로 우리가 쉬어도 쉴 수가 없는. FOMC 회의 말씀하셨는데 일단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이 회의를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 안 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결인데 그럼 언제 인하할 거냐? 그 다음 인하가 이게 궁금한데 지금 시장은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에 한 번 할 것 같다. 네. 이게 시장의 기대인데 근데 지금 물가가 예상보다 좀 낮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바로 안 하고 좀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사우디가 바톤 터치 해가지고 유가 좀 내리는 쪽으로 예를 들면 좀 방향이 잡혀버리면 3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남은 건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생각보다 세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라든가 이런 에너지 가격, 물가가 어쨌든 계속해서 좀 안정된 모습이 좀 나오면 3월에 인하하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한번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거를 그 파웰 의장이 얘기를 하겠죠. 뭐 트럼프 정책 보면서 하겠다. 유가 보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지 아니면 어쨌든 아직까지 뭐 여전히 트럼프 정책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좀 불확실하게 얘기하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3월에 할 수도,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줄지 네. 아니면 그냥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갈지 그 부분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FOMC에서는 그 파웰 의장이 좀 더 비둘기적으로 좀, 뭐 여건만 맞으면 할게.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멘트를 해줄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확인해보는 네. 시간. 알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전기차 의무 판매 행정명령을 바로 폐지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2차 전지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이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유, 당장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전기차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이제 폐지해라. 원래 2030년까지 절반을 전기차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면 전기차를 드라이브 걸 이유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것도 이미 반영은 사실 됐어요. 뭐 이게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선반영은 했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주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든 주가 다 이거를 아마 폐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주마다 좀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이제 배터리 회사의 입장에서 제일 지금 고민이 보조금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IRA 자금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자금 집행을 즉시 금지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90일 동안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0일 안에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을 한다면 이거를 이제 IRA 보조금 같은 거 지급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걸 이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90일 동안 그게 이걸 증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플레이션 방지법은 행정명령으로 할 수가 없고요. 이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도 자기 주가 배터리 투자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트럼프 그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오면 IRA 법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은 했어요. 뭐 이 IRA 법안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거나 또 아까 전기차 의무 판매. 근데 어쨌든 이게 아직은 조금 일부 불확실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오르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더 뭐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리스크는요. 혹시라도 중국 기업들이 우회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거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중국 소재도 쓰지 마라. 중국 배터리 하지 마라. 네.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해놨는데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과 조금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혹시 CATL이 미국에다 그냥 공장을 하나 딱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성향상 만약에 중국이 지어주면 일자리 생기잖아요. 여기다 생기면 야, 너 이제 관세 안 매겨도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배터리 회사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본토에 CATL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본토에.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과연 그럴지 모르지만 안 그러길 바라는 지금 마음인데 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이건 충격을 한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좀 트럼프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안 된다. 이걸 한 번만 더 해주면 그 발언만으로도 한번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주가 상승까지는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네. 좀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현대차 사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자율주행 로드맵 이게 뭐 프로젝트 XP2라고 네. 하나요? 이게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웨이모랑 같이 내년부터 로보택시 사업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이 어떤 현대차 부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거를 얼마나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좀 달린 것 같은 게 실적이 좀 좋진 않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4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훨씬 못 미쳐서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실적 좋아도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결국엔 현대차가 뭔가 신성장 산업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아시겠지만 돈 많이 번다고 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트럼프 효과, 자율주행 효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면 현대차도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하는 게 자율주행 쪽인데 이게 자율주행 기능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용차를 개발하는 건데 테슬라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미리 세팅을 한다기보다는 카메라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 실제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존 방식은 미리 우리 그냥 교과서 보고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과서 보고 공부해서 문제 그대로 나오면 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돌발 문제를 줘요. 교과서에 없는 걸. 그럼 틀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방식은 도로에 나갔는데 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대응이 안 됩니다. 근데 운전은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좀 정반대예요. 그냥 인간처럼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현대차도.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지역으로도 다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이거를 시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1000대를 직접 만든대요.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아이오닉 5를 구글의 웨이모에 일단 이제 공급을 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구글 웨이모랑 함께 내년에 그 상용화 하겠대요, 로보택시를.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내년에 로보택시 나오죠. 그렇죠. 근데 현대차도 이제 웨이모랑 같이 하겠다. 올해 한다고도 했었는데 사실 근데 로보택시. 올해가 아니라 로보택시 내년에 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요 웨이모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둘이 이제 좀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아마 좀 굉장히 흥미있는, 물론 테슬라가 많은 분들이 야, 테슬라 어떻게 이기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웨이모는 만만치 않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웨이모가 지금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혼자 로보택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랑 같이 협업한다는 건 저희 현대차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어쨌든 이 글로벌 전력기기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뜨거운데요.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AI 프로젝트, 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 좀 긍정적으로 갈 거다라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급증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만하다? 예,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는 정말 주가가 좀 너무 올라서 그게 부담이지 업황 자체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토요일 방송에서도 AI 인프라 프로젝트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깔아야 되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내내. 근데 미국은 전력이 너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돼. 이게 1960년대, 70년대에 대부분 이게 지어진 거다 보니까 전력망이 노후화되면요, 전력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걸로 좀 교체를 해주는 그런 네. 수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총 에너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뭐 인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중동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전력망이 북미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망 수요는 좀 좋지 않겠냐.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는 또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런 전력망을 깔길 원하지만 미국 기업들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만들면 지금 주문을 받으면요, 공급 날짜가 2030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 받으면 5년이 걸려요. 그 정도로 공급 부족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업 입장에서 되게 좋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쵸.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업황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대표 기업은 이제 국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히타치,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슈나이더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으니까 뭐 무조건 우리 한국만 이렇게 뭐 본다기보다도 글로벌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조금 감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이 경우는 실적과 반대로 갔죠. 그러니까 실적이 맞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 주가가 올랐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했고, 맞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호실적에 주가가 급등했고, 그러면은 이게 부진했는데도 오르고 실적이 좋았는데도 빠지고, 이거는 뭐 원칙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원칙은 그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냐예요. 아, 더 좋아지냐. 지금이 이거를 중요하냐, 보여주냐. 앞으로 예, 성장 그리고, 가능성. 예, 그리고 주가에 미리 반영했냐. 이건데 현대건설은 이미 좀 안 좋을 거를 알고 있었죠. 이제 안 좋다는 이제 내용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규모 손실 처리 언제 하냐.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4분기에 할지 아니면 올해 넘어서 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옛날에 저가 수주 받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이번에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번에 1.7조 적자 봤으니 숫자 보신 분들은 진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진짜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런 일도 있는데 그날 주가가 9%가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아니라 계속 올랐어요. 연속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더 이상 이제 이걸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대규모 손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마진 수주 비중이 줄어요. 이제 좀 좋게 수주한 물량들이 올라가고 또 자재비도 많이 낮아졌으니까 주택 경기도 돌아설 것 같고 차후에.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보는 입장은 그거죠. 아, 최악 지났다.
더 이상 부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고, 하이닉스도 실적 너무 좋은데 하이닉스가 뭐냐면은 조금 불확실하다. 지금 뭐 트럼프도 있고 약간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 AI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날 있잖아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아. 그 멘트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이제 해외 업체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그 준. 멘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AI는 좋은데 전반적인 그 D램이 AI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근데 이런 전통 반도체 수요가 좀 명확하지는 않다. 좀 그러니까 안 좋다가 아니라요.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발언이 어쨌든 이제 확대 해석이 돼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그날 네.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죠. 하이닉스 좋은 건 알고 있었죠. 미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예상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실적이. 근데 약간 앞으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1분기, 올해 1분기는 조금 꺾여요. 4분기보다는 좀 꺾인다고 하고 다시 2분기부터 이게 돌아서니까 아, 그럼 좀 쉬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그러면 이제 갖고 있던 분들이 주가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아, 좀 팔고 싶다. 약간 이 느낌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아, 좀 쉬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멈춤 상태다. 네. 다시 가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질주한다. 이 느낌이에요.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예. 2,800억 예상했는데 아마 3,300억 나왔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올해는 더 좋은 게 5공장이 4월에 완공돼요. 6공장 얘기도 나오고 거기다 또 우리 기대하는 거 생물보안법. 이게 통과가 되면 중국 규제하니까 이런 부분들 다 기대할 게 많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 성장이 올해 한 28%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적 보실 때 지금도 중요한데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세하면 오르는 거고 예.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빠지는 거고. 일단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하이닉스 실적 보시고 아니 왜 빠지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실적인데 약간 멈출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지금이 피크아웃이다 이러면 빠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는 내리막밖에 없다. 그럼 주가는 아마 급락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한 2, 3% 빠졌으니까 아, 좀 쉬어가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에 우리가 어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했는데 중동 국부펀드도 당연히 있겠죠. ADIC라고 하는 이 중동 국부펀드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첫 투자가 될 거라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내 증시 수급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네,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세계 3대 국부펀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금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운영 규모가 160조 원에 달할 정도니까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사실 23년 상반기 말에 한국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일부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겼어요. 한 두 군데다가 4천억 원씩 각각 맡겼습니다. 근데 성과가 좀 좋아서 추가로 더 줬거든요. 근데 ADIC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이런 국부펀드는 되게 좀 장기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저평가된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좀 싸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부펀드의 어쨌든 이제 한국 투자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한 여러 업체들을 아마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네. 자금을 맡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는 뭐 처음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돈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마치 지금 연기금이 주식 사는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수급에 숨통을 또 트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국부펀드 투자는 저는 굉장한 호재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2025년 정말 이제 시작이 됐고 국내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자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건 지난해부터 주주 가치 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신뢰 회복입니다. 최근 이제 일부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발표하면서 환영을 받고 있는데 또 어떤 기업들은 여전히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최근 이런 관련해서 일련의 기업 사례를 좀 짚어보고 이게 의미하는 바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짚어보죠. 일단 이제 좀 잘하고 있는 기업 두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네. 코웨이
코웨이가 이제 돈 잘 벌잖아요. 뭐 저도 코웨이 정수기 쓰고 있는데 매달 돈 줍니다. 그러면 그 현금 가지고 회사가 투자도 할 거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좋은데 그동안 이제 돌려주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도 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점유율이 지금 40%까지 다시 올려놨어요. 그 정수기 점유율을. 그랬기 때문에 지금 번 돈을 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공시를 했거든요. 주주 환원율이 20%였어요. 이걸 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앞으로 번 돈의 40%를 주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약간 미국도 40~50%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번 돈의 50%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그만큼의 이제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발표했고 HMM 아시죠? 이 해운사가 정말 거의 죽을 고비 넘겼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해운 업황이 너무 좋아서 돈도 많이 벌었고 아마 현금이 10조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책은행에서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업황이 좋은데도 주가 못 올라갔던 건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가가 눌렸는데 이번에 주주 환원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번 돈의 30%를 배당으로 주고 그 다음에 시가 배당률 5%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 주식을 샀을 때 내가 배당으로 받아서 수익 낼 수 있는 그 률 있잖아요. 수익률이 5%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 이자가 한 2~3%니까 5% 배당 받으면 굉장히 높은 그쵸. 수익률이죠. 이 중에 작은 금액 이상을 환원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배당을 주겠다는 거고 제가 좀 놀랬던 건 향후 1년간 주주 환원 예상 금액이 2.5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포함해서인데 전환사채랑 이런 거 다 전환해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HM의 시총이 21조 나와요. 그러니까 2.5조로 21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1.9%가 나옵니다. 이게 수익률이에요. 이거를 주주들이 돌려받는 거예요. 사면. 그러니까 배당 일부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까지 합쳐서. 그러면 은행 이자 몇 %입니까? 3~4배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시를 써버린 거예요. 주주환원 세게 해주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그동안 번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주환원 미흡했다라고 자꾸 주주들이 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국은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 너무 환영할 만한 이제 공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하나씩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일부 기업들의 좀 약간 또 아쉬운 행동들. 하나그룹이 지금 식자재 기업 아오홈 인수하려고 삼남 김동선 총괄의 그 하나비전이라는 알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CCTV랑 반도체 장비 만들어요. 여기서 갑자기 3천억 가져다가 이거 인수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CCTV랑 반도체 장비 만드는데 식자재 기업을 인수하는데 그 돈을 쓴다. 하나비전 주주분들 돈인데 그 돈을 대주주 그것 때문에 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비전 주주들이 지금 엄청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주가가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정한 건 아니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보통 그런 기사 나오면 거의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대주주가 하고 싶다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도 합병 안 됐죠. 네. 고려아연도 유상자 철회됐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제이오라는 기업이 인수하려고 유상증자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사업 연관성이 전혀 없는 기업들이에요. 제이오 인수한다 그래서 이수페타시 지주들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좀 분노를 하셨는데 최근에 결정이 됐어요. 인수 안 하겠다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주 입김들이 점점 세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하나 그룹도 하나 비전에서 돈을 빼서 인수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라도 밸류 다운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을 하긴 하는 건데 어쨌든 간혹 이런 일들이 좀 자꾸 발생하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주식시장 밸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하여튼 올해 안에 이게 좀 확실하게 가닥이 잡혀가지고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 금융당국은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해서 부실 상장사의 퇴출을 또 쉽게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내 시장 신뢰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나스닥이 좀 다른 게 나스닥은 그 상장 기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식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지수엔 좋고요. 우리나라는 상장 기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퇴출시킬 기업들도 되게 오랫동안 심사를 해가지고 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장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 유지할 수 있는 시가총액 기준이 있어요. 40억 이상만 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고 40억이 너무 작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조건을 앞으로 올리겠대요. 시총 기준을 40억에서 28년에 300억까지. 그러니까 300억 이하는 이제 퇴출시키겠다. 시가총액을. 매출 기준은 30억인데 매출도 100억 이상은 벌어라.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뭐 코스피도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건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이 조건으로 퇴출된 기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올려서 너무 낮은 매출과 너무 낮은 시총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좀 솎아내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가속화되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도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장 폐지를 쉽게 만드는 건 저는 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또 보고 1월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보고서는 이제 메리츠증권의 백이현 연구원이 쓰신 피팅 산업에 그가 온다. 그라는 건 이제 트럼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피팅은 뭐냐면 이제 관이음새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가스 같은 걸 시추해가지고 배에다 연결할 때, 보낼 때 파이프가 직선으로 가진 않잖아요. 휘어지기도 하죠. 휘어질 때 이걸 서로 이걸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파이프 연결하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만드는 회사가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요 회사들인데 이 회사를 다 함께 매수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가 이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LNG 또 원유 이런 거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시출을 했을 때 배에다 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피팅의 역할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피팅주들이 뭐 좀 큰 수혜를 좀 누릴 것 같고 또 글로벌 이게 만드는 업체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선도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좀 성과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피팅 산업도 이 트럼프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피팅 업체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로 좀 많은 수주를 좀 따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다만 이 세 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를 사자기보다는 뭐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좀 이렇게 묶어서 사자는 그런 좀 전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 기업들도 최근에 트럼프 수혜주로 조금 알려지면서 주가 좀 약간 오른 감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연물리의 비밀 노트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2월에 또 유익한 소식들, 정보들 잔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또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시장, 증시를 위해서 좋은 목소리 많이 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